사람들 중에서는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뒤통수를 치거나 사기치는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르는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의심이란 감정으로 스스로를 지킵니다. 어떻게 보면 의심은 인간의 생존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서 근거 없는 무지성 의심을 지속하게 된다면 자신의 일상뿐만 아니라 타인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의심이 많으면 신뢰로운 관계 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남들은 대부분 나에 대해서 적대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삶에서의 만족도도 적어지고 또 그만큼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요. 의심의 정도에 따라서 심한 정도를 스펙트럼 차원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인, 편집적인 성격, 편집성 성격 장애, 망상 장애, 조현병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편집적이다는 말은 매사 의심하고 자신이 이용당하는지 걱정하고 타인이 자신을 속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뒤로 갈수록 의심하는 정도와 심각성이 점점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갈라서 설명드리자면 망상장애부터는 비현실적인 의심과 망상이 포함이 되고요. 편집성 성격 장애까지는 타인을 불신하는 것은 똑같을 수 있지만 현실을 잘 파악하고 괴이한 망상이나 환각 증상까지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편집적인 성격과 성격 장애 부분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상장애나 조현병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성격이랑 성격 장애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성격장애라는 것은 성격이란 것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편집적인 성격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편집적 성격 장애는 그 중에서도 정도가 심한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잘 의심하는 성격이어도 대인관계라든지 가정생활, 직업적인 활동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다면 편집적인 성격에 해당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성향이 주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어떤 타격을 주면은 성격 장애도 고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격 장애는 이제 편집성 성격 장애 말고도 8가지가 더 있는데요. 보통 성격 장애들은 치료가 전반적으로 힘듭니다.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줄여서 PD라고 하는데요. 피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있으실 정도입니다. 하여간 오늘은 이제 성격장애 중에서도 편집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편집적인 성격과 편집성 성격장애를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주변 사람들의 행동, 그 다음에 행동의 의도를 항상 의심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의심이 아주 많습니다. 내가 아닌 모든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마인드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지내다 보면은 상당히 골치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동료인 경우에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정보를 숨긴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랑 친해지려고 일부러 칭찬을 해도 그 의도를 의심을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연인으로 만나게 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화를 좀 몇 분 동안 안 받았다라고 하면은 어디에서 누구랑 있었는지 의심부터 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람들을 잘 못 믿고 남들이 나에게 하는 행동을 의심하기 때문에 치료적인 접근을 하면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집성 성격장애는 성격장애 중에서도 사실상 상담으로 인한 치료가 많이 어려운 편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기본적으로 심리치료라는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신뢰관계를 잘 형성을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일단 마음속에 나 아닌 모든 사람들을 적 아니면은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의 의도를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데 도가 트였기 때문에 남이 호의를 베풀어도 의심부터 합니다. 두 번째는 남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에서 과도하게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민하고 섬세한 성향이어서 남들이 모르고 지나갈 만한 작은 부분까지 발견해내는 예민함이 있습니다. 이게 특정 지역군에서는 좋게 발휘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자꾸 무언가를 의심하면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면 서로 지치고 괴로워집니다. 예를 들면 상담자가
개인 일정 때문에 상담 일정을 바꿔야 된다. 뭐 그때 학회라든지 어디에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 선생님이 왜 일정을 바꾸셨을까? 저기에 다른 의미가 있는 거를 아닐까? 하면서 그 말의 의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심한 경우에는 이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봐가지고 내 일정을 그냥 만만하게 바꿔버리는 건가?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되짚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자존감이라든지 평판이 공격당했다고 인지를 하면은 분노를 표출합니다. 편집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화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소한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그 부당함이,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이유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큰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택시에 탈 때 택시기사가 일부러 요금이 더 많이 나오게 길을 뺑뺑뺑뺑 돌아간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식당에 들어갔는데 종업원이 조금이라도 불친절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은 이 사람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폭발하게 되면은 표면적으로는 원리 원칙이라 도덕적인 당위성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이제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생각, 그 좌절감으로부터 분노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싸움닭 성향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끊임없이 살피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마음이 힘듭니다. 이 편집성 성향인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다는 것은 역지사지해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고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믿을만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조금 어떨까요? 좀 많이 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의도 같은 중립적인 자극들을 왜곡해서 그거를 전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아마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불안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편집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일상의 많은 부분에서 불안이라든지 분노와 같은 감정이 머릿속에 가득할 거예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긴장감이라든지 배척감,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편집적인 성향, 편집성 성격 장애인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본인이 편집증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별로 자각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편집증적인 성격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절대 이들을 무리해서 바꾸려고 하지 않기입니다. 아무리 상담자라고 해도 이 편집성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변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담자와도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상담 중에 상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고 잘 대해주는 이유를 자기 밥그릇 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앞에서만 가식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야 라고 인식을 하거나, 상담자와 사소한 부분에서도 트러블이 생기면 이를 부정적으로 확대하고 일방적으로 치료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적인 사람들 대상으로는 치료자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지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일상의 영역으로 이어가지 않습니다. 딱 정해진 치료 시간에만 에너지를 다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담자들은 이렇게 제한적인 관계를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관계 유지가 가능하겠지만 일상적인 관계를 맺는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1원칙은 절대 무리해서 변하도록 푸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애인 등의 이제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이랑 반드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내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집적인 사람들은 장기간 동안 신뢰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충분한 신뢰관계를 재경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사고방식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거를 버티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일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본인의 정신 건강이 나빠지면은 관계가 더욱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다치지 않는 그런 거리를 이렇게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화를 할 때 짧고 이제 정확하게
필요한 말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편집 성향인 사람들은 방어 기제로 이제 투사적 동일시라는 것을 많이 쓰는데요. 이 투사적 동일시는 방어 기제 중 하나인데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면서도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살짝 좀 말이 어렵죠. 제가 설명하면서도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가 B에 대해서 이제 질투심을 느끼고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B는 사실 A에게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근데 A는 B가 오히려 나를 시기 질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본인이 B를 질투하는 것이지만요. 그러니까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편집 성향인 사람들은 남들을 잘 못 믿고 사람들은 나의 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타인도 본인을 그렇게 똑같이 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약간의 갈등이 생기면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라든지 자료, 객관적인 사실이 있으면은 그것을 베이스로 말씀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믿으면은 본인이 그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냅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도발에 넘어가면은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편집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때 똑같이 화를 내면은 좋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상대방이 욱하도록 유발하는 행동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뢰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관계를 이어가려고 해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야, 너도 똑같은 사람이지? 너도 내 적이지? 너도 나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하고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계속 사람을 긁는데 그거를 모르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화를 내면 이 사람도 나의 적이다 라는 판단이 생기면서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편집증적인 사람들과 크게 갈등을 겪는 사람들은 평소에 거리를 둔 사람들보다는 삶에 조금씩 개입을 해서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랑 갈등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랑 잘 지내보려고 좀 챙겨줘 보려고 했다가 봉변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걔를 평소에 얼마나 잘 챙겨주고 얼마나 잘 버텨줬는데 감히 나한테 고마운 줄도 모르고 계속 의심하고 화를 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좋은 것은 도발하기 전에 도발에 넘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거리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편집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마음대로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